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300년 전에 맹자가 한 말을 상기하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행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뭐 한자로는 13자밖에 안 됩니다. 인불가이 무치 무치지치 무치. 지도자는 모조리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의미로 뻔뻔하다는 걸 말합니다. 뻔뻔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잃고 무슨 말이든지 쏟아내고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의 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그가 뱉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7월 20일 날 어떤 공개된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내년 선거에 있어서 그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마땅하다. 정치는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약속했지 않느냐. 당헌에도 부정부패 등 중대한 일로 자리를 잃게 된 선출직 공직자의 빈자리에는 당이 공천하지 않는다는 거 문서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장사꾼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변호사가 정말 옳은 말을 했구나. 칭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48시간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180도 번복했습니다. 내가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야권을 말하는 거지요. 민주당이 후보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내년에 내지 않으면 결국 미래통합당이나 야권에서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텐데 이거 적폐 세력의 귀환이다. 적폐 세력이 귀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후보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입니다만은 의견과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이고 주장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것이 내 의견이다. 내 의견이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면 이게 주장이 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얘기 안 하면 그럼 의견이 되는 것입니까? 말장난이야 말장난. 이재명 동지, 우리 같은 변호사니까 이재명 동지 말장난 그만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그러고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진실이 살아있다거나 정의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뜯어보면 그대에게는 7대5야. 7대5. 대법관 12명 중에 7명이 그대를 무죄로 한 것이고 5명은 죄가 된다고 한 것이 7대5야. 이 판결을 두고는 저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후보의 토론회장에서 거짓말 좀 해도 된다. 그걸 허용하는 판결이거든. 이런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에서 면책된 것으로 해서 그냥 기고만장한 태세로 나오다가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해야 된다고 당당한 소리까지 내질러 놔놓고 48시간 만에 이를 뒤엎고 그대는 대통령 꿈이 있지요. 이번에 이 뒤집은 발언으로 지지도가 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지요.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이 상태로 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48시간에 말을 뒤집는 일을 계속한다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지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반성해요. 반성.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고 기고만장해? 반성 좀 해요. 조용히 있으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수신부터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하는 광경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요. 추미애 장관이 어떤 기운이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 도도하고 당당한 표정, 이게 기고만장해요. 이미 7월 19일 KBS 메인 뉴스에서 최늘래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가 그 이튿날 사과 정정 보도를 했지요.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 전부 공개됐습니다. 이철 입을 통해서 권력 실세의 이름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토해내도록 하자라고 모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의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 꼼꼼한 사람 안 읽어봤겠어요? 다 읽어봤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녹취록은 검언유착 이상의 것이다 이랬어요. 기가 찰 일이야. 기가 찰 일. 10년 동안 법관하면서 그걸 자부한 사람 아니야? 기록을 꼼꼼히 보고 그랬다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10년 동안 법관했다고. 그래. 그 녹취록을 장관 직접 봤을 거 아닙니까? 검언유착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그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에 회부하겠다. 그 녹취록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개 법무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면 되느냐, 이런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일개 법무장관이라고, 그게 한동훈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를 본 게 틀림없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봤는데 자기를 모욕했다고 하는 일개 법무장관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그거는 기억하고, 그 나머지는 검언유착에 넘쳐나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눈에 거슬리는 그것만 끄집어서 특별히 얘기를 했다. 추 장관, 전제군주 시절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든지, 그리고 황제나 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욕설도 하고 하기 마련이고, 그 사실 알아도 다 눈 감고 허허 웃는 거, 그것이 성군이라고 칭해진 것입니다. 아니 어찌 그리 속도 좁고 어찌 그리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동정하는 여지가 있죠. 내일 모레 24일 날 본회의장에서 탄핵 발의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석을 향해 가지고 내가 기가 안 죽었다 하는 걸 이제 보이려는 속셈이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못 믿는 구석 많이 있죠. 민주당 의원 중에도 추미애 장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탄핵안에 가결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걸 미리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추 장관. 언제까지 부끄러움을 팽개치고 이렇게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까? 민주당은 4.15 총선거를 앞두고 공천 신청자의 서류를 접수할 때에 다주택 소유자는 한 주택으로 전부 줄여라,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라 하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공천 신청을 접수하고 그리고 공천자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당선자 중에 약 4분의 1이 다주택 소유자라는 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쇼하는 것이죠. 쇼. 국민들에게 듣기 좋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 청와대 김조원인가 하는 민정수석이 강남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민정수석 자리를 사퇴할 것이다 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청와대에서는 어저께 난데없이 김조원 수석은 강남에 두 채 중에 한 채를 처분하고,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는 그냥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체면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그 은공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채 처분하는 걸로 물러섰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고위직, 청와대 고위직이라는 게 집과 관계에서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자리로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니냐. 부끄러운 일이지요. 김정은 씨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지켜요? 그건 고위공직자의 몸가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를 해임시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초기에 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어요. 요 이낙연 씨는 서울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형법도 다 강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라는 그 개념을 살려가지고 피해 고소인이라고. 요 두 사람 말이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야.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장난해서 어떻게든지 민주당의 피해가 젖도록 하는, 이게 책임 있는 당직자, 뭐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이게 자세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부끄러운 줄을. 지난 주말부터 오늘 오전에 이르게까지 고위공직자 그리고 정권 실세들의 언동에서 부끄러운 일, 뻔뻔한 배짱을 깔고 함부로 내뱉는 말, 그래서 국민인 우리를 국민 노릇하기 힘들고 좌절되게 하는 일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이 박찬종은 헌법 제1기관인 국민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국민이라는 게 헌법상 4년마다 국회의원 뽑고 5년마다 대통령 뽑고 그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세 차례 그 투표권만 행사하고 국민인 우리가 뽑은 그들이 그 임기 중에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 그걸 참고 견디고 보고 있어야 된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 그러니까 선거권이라는 것은 권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국민 노릇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래야 탄핵사유가 있는 거에 탄핵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제도적으로 어찌하지 못할 때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야죠. 이 경우에 어떤 주권이 저항권이라는 걸 행사해야 돼요. 국민 저항권, 이걸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촛불 저항권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는 이 정권을 상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민이 생활에 쪼들리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언짢은 일이 생기고 부끄럽고 뻔뻔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우리 마음에 이걸 축적해서 어느 계기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 계기에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